이 컨텐츠는 국내 양자 컴퓨팅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한꺼번에 없앨 최적의 신호등 패턴을 찾거나 수백 개의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는 여행 경로를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듯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를 통칭해서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길찾기뿐만 아니라 시간표 짜기, 물류 경로 최적화, 공장 생성 일정 조율 같은 사례들이 있죠. 가능한 조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이 고전의 컴퓨터로는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가지 경험적인 추정을 통해서 또는 이를 근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모델로 그나마 괜찮은 해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때때로 진짜 최적의 해를 놓치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 규모가 커지면 처리 시간이 급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에 색다르게 접근하는데요. 양자 물리에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입니다. 양자 터널링이요? 네, 양자가 터널을 뚫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원자가 한 분자를 이루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 분자 내에서 원자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 작용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 값을 한번 도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쳤을 때, 그러면 복잡하게 그렸을 때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네. 단순하지 않는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이 두 원자가 이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타서 이 에너지를 따라서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에는요, 에너지 값을 취한다고 했을 때 네. 무조건적으로 한 특정 거리, 한 특정 이 점에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분포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도 분자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도 되고 여기까지도 되고 여기까지도 됩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어떤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확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기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터널링입니다. 언덕을 터널 뚫는 것처럼 뚫고 간다 해서 예, 이러한 동치가 되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어떤 최저값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양자의 경우에는 한 특정 범위에 제약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최저값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중첩과 병렬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직관적인 비율을 들어보면 고전 컴퓨터는 미로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한 갈림길씩 차례로 탐색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갈림길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찾는 상황을 상상해볼까요? 이 고전 방식은 공을 굴려 골짜기를 찾는데 공이 더 깊은 골짜기가 있어도 중간에 높은 언덕을 넘지 못하고 가까운 골짜기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공은 언덕을 터널처럼 통과해서 더 깊은 골짜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최적화 문제의 답을 찾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물론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양자 컴퓨터로도 너무 큰 문제는 아직 풀기 어려워서 현재는 규모가 작은 최적화 문제들에 대해서만 연구 실험 단계에 가까운 정도의 접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고전 컴퓨터보다 잘 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수도 제한적이고 오류도 잦은 편입니다. IBM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율은 0.1에서 1% 수준으로 유용한 계산을 위해서는 0.0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한창 개발 중이며 최근 구글은 논리적 큐비트로 물리적 큐비트보다 오류율을 낮추는 실험에 성공했다고도 발표했죠. 즉 아직 양자 컴퓨터는 오류와 노이즈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고 수십 큐비트 수준의 장비로는 아주 작은 문제나 시뮬레이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의 복잡한 최적화 문제들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변수에 달하는데 현재 몇십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로는 그 규모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접근이 훨씬 더 일을 잘할 겁니다. 작은 양자 프로세서가 문제의 일부를 푸는데 기여하고 나머지는 이 기존 컴퓨터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양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이 완전히 현실화되기 전에도 특정 분야에서는 벌써 의미 있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양자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일부 최적화 문제에서 기존 알고리즘보다 다른 경로로 답을 찾아서 예상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특정 설정에서의 일시적인 성과로 아직 보편적인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 이 고전 알고리즘을 대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양자 하드웨어 개발에도 피드백을 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최적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양자 기계학습, 그러니까 퀀텀 머신러닝을 빼놓을 수 없죠.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기존의 머신러닝을 양자 컴퓨터로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머신을 이용해서 기계 학습을 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도 다르고 네. 그 위에 올라가는 기계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러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네.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실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요. 결과치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 자체가 결국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최적의 패턴을 찾는 과정이고 그 핵심은 모델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도록 학습을 시키려면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정답을 가장 잘 맞추도록 모델 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요. 이게 바로 수학적 최적화 문제거든요. 양자 기계학습은 이 과정에서 양자 컴퓨팅을 접목해보자는 시도죠.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함수 공간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거나 고전 컴퓨터로는 버거운 연산을 가속할 수 있다면 AI 학습을 더 빠르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한번 생각해볼까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일은 정말 수많은 화합물 중에서도 최적의 분자 구조를 찾는 문제인데 전형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이자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 노르마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AI를 결합해 이 분야에서 좀 인상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르마 연구팀은 양자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탐색 성능을 끌어올렸는데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와 양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실험을 통해 기존 대비 73배 빠른 신약 후보 탐색을 시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8큐빗짜리 양자회로 기반 인공신경망, 예컨대 QLSTM 그리고 QGAN 같은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실험에서 CPU로 돌릴 때보다 순방향 영상은 60에서 73배, 역방향 오류수정 연산은 30배 이상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과 현재 고전 컴퓨팅 자원을 결합하면 의료 바이오뿐만 아니라 금융, 국방 등 여러 분야의 AI 최적화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국내 기업인 노르마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르마는 원래 양자 보안 기술로 시작을 했고 제 채널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풀스택 기술로 영역을 확장한 양자 전문 기업으로서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회사는 QX, 그러니까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한국 시장의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을 야심차게 선보였는데요. 미국 리게티 컴퓨팅을 비롯한 글로벌 여러 기업의 양자 컴퓨터를 노르마의 자체 양자 프로그램 개발 실행 환경인 Q 플랫폼에 연동해서 클라우드로 양자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들은 복잡한 양자 하드웨어를 직접 갖추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노르마의 Q 플랫폼에 접속해 여러 기종의 양자 컴퓨터의 연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른바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인 것인데요. 정부기관, 병원,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이 이 API를 통해 원격으로 고객이 원하는 때에 바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표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실제 러닝하는 양자 컴퓨터가 한 200여 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상업적인 목적 내지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머신은 100여 대가 채 안 되거든요. 서비스하는 모델들은 이 서비스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셔야 되고 사용자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할 수 있게끔 네.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제 1차의 목표고, 네.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많은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이제 해주다 보면 어떤 게 쌓이냐 하면 코드가 계속 쌓일 거고,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코딩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컨셉추얼하게 저희가 퀀텀 LLM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샘플 코드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실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양자 머신, 아이온큐에 돌려보고 싶다, 아니면 리게티에 돌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컴퓨터 클라우딩을 통한 양자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움직임은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양자 컴퓨팅 생태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2025년 9월 파리에서 열린 Q2B 컨퍼런스, 그리고 10월에 두바이에서 개최된 자이텍스에서도 여러 교류와 발표가 이어졌죠.
행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양자 기술의 진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Q2B 2025 파리 행사에서는 노르마가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단독 부스로 참가해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양자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MSP 사업자로서의 자사의 기술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선보이고 해외 기업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스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연 영상, 노르마가 개발 중인 양자 암호 및 양자 AI 솔루션 등이 공개되어 유럽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한국 양자 컴퓨팅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쪽을 보면 크게 하드웨어 분야 쪽하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국, 유럽은 이제 시장 주도형으로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물론 한국도 이제 QPU라든지 양자 센서라든지 그걸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돼 있는 데는 미국이나 유럽이란 말이에요. 학업 효과 굉장히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분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노르마 쪽은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인프라를 갖추고 사용자의 그 친숙한 LLM 모델 같은 QLLM 이런 것들도 구축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독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Norma, I believe, have a comprehensive product and service offering ranging from QPU and semiconductor market through IoT security and PQC solutions, all the way up to quantum algorithms, quantum machine learning, and solutions for end users. This full stack approach is highly unique and is certainly a market leader within the Korean sector. 이어서 10월에는 중동 최대 ICT 박람회인 자이텍스 글로벌 2025에 노르마가 참가했는데요. 중동과 글로벌 시장에 한국 양자 클라우드의 가능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수천 개의 기업이 모이는 대형 행사장에서 노르마 팀은 잠재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설명하고 또 현지 정보 관계자들과도 양자 기술 적용 논의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실제로 노르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의 기관들과 MOU를 맺고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유수의 양자 컴퓨팅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현재 이미 클래시컬 컴퓨터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시장은 상당히 확대돼 있고, 이 숫자는 계속 더 늘어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일반 유저들에게 과학자들이든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노르마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두적으로 국내에서 제일 앞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장 저렴한 비용에 공급한다라는 목표로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 양자 클라우드의 미래는 순항 중이라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QX라는 말처럼 양자 기술의 대전환이 시작된 거죠. 클라우드, 슈퍼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인프라가 AI 시대의 원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연산 자원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앞으로의 기술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클라우드는 이러한 연산 자원을 전 세계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기에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도약과 함께 오류 정정 기술의 발전, 그리고 수만 개 규모의 큐빅 시스템의 등장이 현실화되어야지 비로소 의미 있는 양자 우위가 아마 실현이 될 것이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전력망의 최적화, 그리고 대규모 물류 경로 계산, 식약 분자 설계처럼 슈퍼컴퓨터로도 수개월 걸리던 작업들이 양자 클라우드 상에서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양자 컴퓨터는 결코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가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일상 속 컴퓨팅 환경이 클라우드에서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나 연구소에서 복잡한 최적화 연산이 필요할 때는 양자 클라우드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기존 시스템과 통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런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스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이제 기존 기술로 보완하는 방향이죠. 현실 세계의 큰 문제일수록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팅 역시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풀어주는 실버 불릿은 아니겠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도구가 되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양자 클라우드입니다.
국내 기업 노르마의 도전처럼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복잡한 최적화 문제들이 구름 위의 양자 컴퓨터 속에서 순식간에 해결되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클라우드가 열어갈 새로운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